우리 이제 명제 두 번째 단원, 명제역과 대우라는 이제 토픽을 가지고 또 이제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이제 명제의 역, 그리고 명제의 대우가 이제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 이제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야 돼. P이면 Q이다. 근데 주어진 명제에서 우리 화살표 앞에가 가정, 화살표 뒤에가 결론이었잖아. 근데 그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서로 바꾼 거야. 즉, P이면 Q이다 해서 서로 자리를 바꿔서 Q이면 P이다로 만들어준 게 원래 있던 명제의 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대우라는 것은 뭐냐면은 있잖아. 그 처음에 명제 있지. P이면 Q이다. 가정과 결론, 즉 앞뒤 자리만 바꿔주면 역인데 자리 바꿔준 상태에서 양쪽을 동시에 부정해주면은 얘가 대우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써볼까? 자, 어떤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어. 그러면 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라 라는 것이고, 대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리 바꾸는 거에 그치지 말고 양쪽을 다 부정해줘라 이 얘기야. not Q이면 not P이다 가 대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밑에 예시를 좀 들어놨는데, 자, x가 3보다 크면 x가 5보다 크다. 이제 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위치만 바꿔서 x가 5보다 크면 x가 3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역에서 양쪽을 부정해주니까 x가 5보다 크다. 부정해주면은 내가 저거 이퀄 붙었다 떼었다 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퀄을 다시 붙여넣어. 그 다음에 뒤에 x가 3보다 크더라도 이퀄을 붙여서 방향도 뒤집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밑에 참고로 이제 역과 대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거는 우리가 주어진 명제의 역, 자리 바꿔준 게 여기 써져 있고, 그 대우를 여기 양쪽 물결을 붙여서 썼고, 그 다음에 이 대우에서 역을 구해보면은 자리 바꾸면 되겠지? not P이면 not Q이다를 not Q이면 not P이다로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어. 자,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을 이제 확인해 볼 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사실이야. 명제 P이면 Q와 그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의 참거짓이 둘이 일치한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다 이거야.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다 이거야. 항상 똑같은 결과야.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다 이게야. 참고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몰라 그건. 알겠지? 우리는 대우만 주어진 명제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고, 이제 3단론법을 확인해 볼 건데, 3단론법은 있잖아. 이제 3단, 뭔가 3개가 나올 거다라는 뭔가 느낌이 있겠지? 자, 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어진 조건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P이면 Q이다가 참. 그리고 또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은 P이면 R이다도 참이다라는 게 3단론법이야.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은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라는 것인데, 자,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자, 여기 3단론법 왜 이제 참이 되는지를 확인을 좀 이제 해보면은, 자,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야, 얘가 참. 그러면은 이 두 조건의 진리집합 P, Q 부분집합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뒤에 그겠지? 왜? 내가 그랬잖아.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항상 뒤에 게 크다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연이어서 있잖아. Q이면 R이다라는 것도 만약에 참이면은 집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있잖아.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내가 한꺼번에 이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P, Q, R. 근데 중간에 Q를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P, R. 또 써도 뭐 하겠지. 가장 작은 게 P, 그 다음 큰 게 Q, 그 다음 큰 게 R이니까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간의 관계로도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P이면 R이라도 참이 되겠다 이거야. 이거 참이구나 라고
그리고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 대우와 참, 거짓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뒤에 게 더 크다라고 했어. Q가 P를 다 포함해. 근데 우리 저거 있잖아.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은 이게 약간 부정의 약간 느낌이거든.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그 다음에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리를. 그러면은 얘를 좀 다시 뒤집어서 써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 근데 우리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부분집합 포함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걸 보니까 Q의 여집합, not Q. 그리고 P의 여집합, not P. 얘도 당연히 참인 사실이 계속 유지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 주어진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면은 그 대우도 거짓이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 거짓에 관한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라 라고 되어 있어. 자, 1번은 x가 1 이상이면 x제곱도 1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일단 이 주어진 명제부터 참, 거짓을 한번 따져볼게. 자, 1보다 큰 어떤 값, 1을 포함해서 1 이상인 어떤 x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제곱배도 당연히 1이 생길 거야. 자, 그 다음에 역을 내가 한번 좀 써볼게. 역은 내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라고 했지? 그래서 x제곱이 1 이상이면 x가 1 이상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우리 제곱한 게 1 이상이면은 원래 것도 1 이상인가? 얘는 언뜻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음수를 생각해 줘야 돼.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은 제곱했을 때 1 이상이 되지만 양수는 아니지, 그치? 1 이상은 아니지? 그래서 역은 거짓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대우도 한번 좀 여기서 써볼 건데 대우는 자리 바꿈과 동시에 부정까지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있어. 우리 이걸 참인가? x제곱이 1보다 작아. 그럼 1보다 작으니 제곱한 게 1보다 작으니까 x가 애초에 1보다 작다라는 게 되는데, 자, 얘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얘는 맞는 말이 되겠지. 왜? 당연히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그 대우도 참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조금 더 한번 따져볼까? x제곱이 1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수직선을 그려서 이 가정에 대한 그 진리집합을 표현해볼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p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을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자, 그러면은 뒤에 거에 해당되는 Q가 앞에 거에 해당되는 P의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 Y부터 1을 이 노란색에다 커버하잖아. 뒤에 게 더 크니까 참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그치? 근데 본래 명제가 참이면은 그 대우는 증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참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2번을 좀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자, 저 예시 있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야. 이 예시 정말 많이 나오는 예시니까 거의 외워놓다시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볼까? 우리 제곱해서 0이야.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야. 그럼 그 각각이 0이어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겠지. 0 이외의 숫자가 들어가면은 양수가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당연히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역도 한번 좀 구해볼 건데 역은 자리를 바꿔야지. a는 0이고
b는 0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자, 0은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당연히 참이지. 왜? 둘 다 0이면 대입해서 더해도 0이니까, 그지? 얘는 뭐 좀 원래 문제보다 더 쉽게 풀리는 것 같지? 자, 그 다음에 대우도 한번 좀 따져볼 건데,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 그치? 자리 바꾸고 부정. 근데 이거 부정 잘 해줘야 돼. a는 0. 부정해주면은 a는 0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바뀌고. 자, 이거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 이거는 또는 이거나로 바뀌겠지? a는 0이 아니구나. b는 0이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자, 둘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0이 아니면은 당연히 이 제곱을 더해도 0이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명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시니까 얘는 좀 기억을 좀 해둬. 그리고 3단 문법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P면 not Q이다. 그리고 not R이면 Q이다가 모두 참이래. 둘 다 참. 얘도 참. 그랬을 때 다음 보기의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다음 중이라고 나왔으니까 다 보기대로 확인해봐야 되겠지? 기억은 P면 not R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니은 Q이면 not P이다 라고 돼 있고, 이것은 not Q이면 R이다 라고 돼 있고, 미을은 not R이면 not P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도 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대우 명제를 밑에다 써볼게. 자, 대우 명제 자리 바꾸고 부정해줘야지. Q이면 not P이다. 얘도 당연히 참. not Q이면 R이다. 얘도 당연히 참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주황색은 참이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 미을 중에서 이 주황색이 지금 있나 없나 확인해 볼까? 자, Q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 니은은 맞겠다. 참이다. 자, not Q이면 R이다. 여기 디귿에 있네. 얘도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3단론법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 주어진 명제에 잘 봐봐. 지금 참인 명제가 4가지나 있거든. 그럼 얘네를 잘 조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P면 not Q이다라는 거랑 여기 주황색 not Q이면 R이다라는 게 지금 연달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그래서 중간에 not Q 이게 똑같으면은 중간 거 생략해서 바로 P에서 R로 직통으로 화살표를 보낼 수 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얘가 참이니까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노란색도 참이니까 기억 리을 중에서 저 노란색에 해당되는 거는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 리을이 있네. 리을, 그치?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을이 항상 참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대우 명제만 참이다라는 걸 이끌어 내줄 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3단 문법까지도 좀 생각해줘야 돼. 3단 문법. 그리고 그 3단 문법의 대우까지 우리가 참이다 라고 생각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볼 건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게 좀 은근히 헷갈리니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먼저 우리 주어진 명제 P면 Q에다가 참이야. 만약에 주어진 명제가 참,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있잖아, 기호로 아예 그냥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호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더 그어져. 이 짝대기가 하나면은 그냥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되는 것인데, 이 짝대기가 하나 더 그어져서 2개다 그러면은 P이면 Q이다, 참이다 라고까지 바로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자, 주어진 명제가 만약에 참이잖아. 그러면 앞에 게 거, 뒤에 게 거, 내가 뒤에 게 크다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Q가 더 크니까 우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진리집합으로 Q가 P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 순서를 잘 봐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 충분 조건.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순서가 P가 먼저, Q가 나중에 나와. 주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왔으면은 이 써진 순서대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명제고, 그리고 뒤에 게 더 큰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뒤에 게 더 크다. 즉 Q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말장난인데 P, Q의 자리를 만약에 바꿔서 Q는 P이기 위한으로도 이렇게 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필요 조건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뒤에 게 Q가 더 크잖아. 근데 순서가 좀 바뀌었지. PQ, QP 바뀌었지. 필요 조건일 때는 있잖아. 더 큰 게 앞에 오는 거야. 그치? 이거 주의해줘야 돼. 충분 조건일 때는 그냥 순서 PQ 순서대로 그냥 쓰면 돼. 참이야. 뒤에 게 더 커. 근데 필요 조건일 때는 순서가 바뀌어서 쓰였기 때문에 앞에 게 더 큰 게 되는 거야. 알겠지? 앞에 게 더 크게 되는 거야. 앞에 게 더 크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충분 조건, 이 순서대로 참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리고 뒤에 게 더 크다. 그리고 필요 조건은 이 순서가 바뀌어서 앞에 게 참이다 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줘야 되거든. 이게 좀 말장난인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랑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P다 라는 말은 둘이 같은 의미야. 알겠지? 이거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조금 문맥이 좀 앞뒤가 바뀐 거야. 근데 같은 의미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P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돼. 알겠지?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 구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시랑 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Q다. 라고, 충분 조건이 아니고 우리 필요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Q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이거 은근히 헷갈리니까 잘 구분해야 돼. 알겠지?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겠는데 간혹가다 이렇게도 나와. 잘 구분해줘야 돼. 자,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뭔가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을 같이 짬뽕 시켜놓은 느낌인데, 만약에 주어진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리고 순서를 바꾸어서도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이거 집합으로 표현해볼까?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뒤에 게 더 크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뒤에 게 더 크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P는 Q의 부분집합, Q는 P의 부분집합.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P이면 Q이다가 양쪽 화살표로 똑같이 써줄 수가 있다는 의미로 집합 간의 포함 관계로 따지면 두 개 집합이 같다 이거야. 서로 같은 집합이다 얘기야. 그럼 이때는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냐면은 있잖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 순서를 바꾸어서 쓴다 하더라도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앞뒤 둘 다 같다. 충분 조건은 뒤에 게 크다. 필요 조건은 앞에 게 더 크다 라고 이해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
만약에 P이면 Q에다가 참, Q이면 P에다가 참이면은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는 거 맞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뒤에 게 더 크다 얘기고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앞에 게 더 크다 얘기인데 결국 둘이 같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좀 표현을 해준 것인데 자,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이게 참이라는 의미겠지? 뒤에 게 더 크니까 뒤에 게 더 크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까 충분 조건일 때는 이 순서 그대로 충분 조건일 때가 이 순서 그대로 따르는 거야. PQ, PQ 필요 조건일 때는 순서가 바뀌어서 QP로 바뀌는 거지. QP, 그지? 근데 두 집합이 같다, 진리집합이. 그러면은 이게 양쪽 화살표를 그을 수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주어진 명제를 보고 이거 참인데 필요 조건일지 충분 조건일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따지는 방법이 이제 그 포함 관계를 보면 되거든. 뭐가 뭐에 포함되는지 관계를 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만약에 어떤 주어진 두 명제가 있어.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가 있어. 근데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더 큰 거 뒤에 거지, 그지? 뒤에 게 만약에 더 크게 되면은 우리 참이잖아. P이면 Q이다가 참. 근데 순서를 바꿔서 확인하니까 거짓이네. 그럴 때는 이 앞에 거는 뒤에 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그 순서대로 충분 조건이야. 알겠지?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이 순서대로 충분 조건이다. 반대로 Q이면 P에다가 참이야. 그럼 뒤에 게 더 크니까 큰 게 앞에 나오는 거지. 어떨 때? 필요 조건 될 때. 그러면은 우리는 P가 더 크니까 Q이면 P에다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둘 다 만족을 한다. P이면 Q이다도 참, Q이면 P이다도 참.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오케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오케이. 다 되는 거야.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관한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지? PQ 순서야. PQ 순서. 만약에 뒤에 게 더 크면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리고 뒤에 게 더 크다. 만약에 앞에 게 더 크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게 되겠지. 1번부터 확인을 좀 이제 해보니까 자, 1번. P가 0과 3 사이에 있고 그리고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범위를 한번 좀 수직선을 그려서 좀 따져볼까? 자, 0과 3 사이는 P다. 색칠이 되어 있고 근데 Q는 1과 2 사이네. 더 조그맣게 해줘야 되는데 자, 1, 2 더 조그맣게 되어 있으면서 Q. 그러면은 Q가 지금 더 작고 P가 더 크네. P가 더 커. P가 더 크네. 앞에 게 더 크네. 무슨 조건? 그치. 필요 조건이 되겠다 이거지. 이거는 이거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서부터 조금은 생각을 이제 해줘야 되겠는데 2번은 있잖아. 자, P가 X는 0보다 작다. 음수다. Q는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잘 봐야 이거. 만약에 있잖아. 주어진 이 P면 Q이다 이 순서대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어떤 게 더 큰지를 봐줘야 되거든. 자, P 음수인 거 같아. 근데 Q를 잘 봐봐. 우리가 절대값은 양수 아니야? 그지? 그럼 양수니까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좀 케이스를 좀 분류해줘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X가 만약에 양수다 라고 하면은 절대값도 양수, 원래 것도 양수니까 성립하지 않지, 그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X가 0일 때도 따져보니까
0 넣으면 성립하잖아. 그지? 0 더하기 0은 0. x가 음수다. 잘 봐야 돼. 음수면은 x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어떻게 처리돼? 절대값 x. 그치? 어떻게 처리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x는 0이다.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q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면 q 조건은 사실 x가 0인 것과 음수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x가 0 이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그러면은 p가 큰지 q가 큰지 따져 보니까 p는 음수인 것만 되는데 q는 지금 음수인 것과 0인 것도 되네요. 그러니까 q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럼 뒤에 게 더 크네? 이거는 무슨 조건? 그치. 중분 조건이다. 중분 조건. 자, 그리고 3번을 좀 보니까 p가 x제곱이 1이고 q가 x제곱이 1이고 그리고 q는 절대값 x가 1이네. 그지? 자, 이것도 똑같이 풀어주니까 제곱해서 1 되는 거? 그치. 풀마 1이 있구나. 그리고 q 쪽도 절대값 x가 1? 그치. 이제 풀마 1이 되겠구나. 그럼 p하고 q하고 지금 같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쪽이 다 같기 때문에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값인데 굉장히 잘 나오는 용이야. 잘 기억해줘야 돼. 굉장히 잘 나오는 용이다. 자, 표현 잘 봐야 돼, 여기서. 자, 1과 5 사이에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 충분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다라고 돼 있어. 저 잘 해석해줘야 돼, 저거. 일단 주어진 이 조건을 내가 PQR로 좀 세워볼게. P, Q, R. 그럼 이 얘기거든.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Q다. 그리고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R이다라는 의미야. 그지? 그러면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Q.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같은 의미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같은 의미? 그렇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지?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R. 그러면은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이대로 풀면 틀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바꿔서. 자, 그러면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면은 앞에 거 뒤에 거. 그치? 앞에 게 더 크다 이거지. 그치?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앞에 거 뒤에 거. 그치? P가 더 크다 이거지. 그치? 그럼 잘 봐. Q는 P보다 커. 집합으로 표현해보자. Q는 P보다 더 커. 그리고 P는 R보다 더 커.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집합 포함 관계를 쓸 수가 있어. 그럼 다시 이거를 좀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P는 사실 1과 5 사이였잖아. 그치? P는 1과 5 사이. 그 다음에 R은 이제 뭐냐? R은 B와 4 사이. 그리고 Q는 A와 6 사이. 결국 수직선을 좀 그려준 다음에 있잖아. 수직선을 그려준 다음에 어떤 게 가장 크고 작은지를 따져주면 되는 문제야. 자, 확실한 것부터 쓰자. P 1과 5 사이. 1과 5 사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P가 될 때고 P. 자, 다른 색깔로 P. 자, 그 다음에 R은 지금 더 작아야 되겠지? B와 4 사이에. 그럼 4는 5보다 왼쪽에.
그럼 B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자,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향할 건데 B가 여기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서 P가 R을 다 포함을 못 시켜. B쪽 나오게 있잖아?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B라는 거는 1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대소관계가 여기서 확인이 돼. 아, 어떤 대소관계냐? 아, B가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커야 되는구나. 그리고 상태가 같기 때문에 이 꼴을 붙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Q는 오히려 P보다도 큰 거야. 즉, 이 노란색보다도 더 큰 거야. 그지? 그래서 U를 가장 오른쪽에, 그리고 A는 가장 넓게 가지고 있으려면 이렇게까지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A가 되겠는데, 이쪽 부분 보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쪽일수록 크다. 그래서 대소관계 이렇게, 그리고 이 꼴 붙여서. 왜? 상태가 같으니까. 그럼 저쪽 부분 다시 한번 좀 써보니까 1 사이, A와 B 사이에 1이 있는 건데, 문제는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위의 식을 분리해서 두 식으로 쪼개주면은 A는 1 이하야. 1, 0, 마이너스 1 다 돼. 그럼 가장 큰 A 값은 몇 배이야? 그치? 비슷한 원리로 B는 1, 2, 3이야. 1, 2, 3 다 돼. 그럼 B의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1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에서 2가 되겠다 이거야.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주의해 줄 점. 지금 이게 원래는 보통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뭐는 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얘는 순서가 바뀌었어. 뭐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뭐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낚이면 안 되겠지. 그리고 수직선을 그려서 범위를 좀 꼼꼼하게 따져줘야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거든.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볼 건데,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한다.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했어. 충분 조건이다라고 되겠지? 자, 그랬을 때 항상 옳은 것을 두 개 답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면 어떤 게 더 크다고? 그치? 뒤에 게 더 큰 거야, 뒤에 거. 그러면은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 이러한 방향으로 포함을 하겠지, 그지? Q의 여집합이 더 크다. 근데 이거 조금 알아보기가 좀 그러면은 약간 바꿔주면 돼. P, Q 이 방향을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뒤집어주면 순서를 다시 보정해주면은 Q, P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이 세 개가 다 같은 의미야. 그러면은 우리 이거 좀 알아보기가 쉽잖아. 그래도 그나마 그치? 이거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P가 Q를 포함한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 P 합집합 Q가 Q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봐봐. 큰 거, P. 큰 거, 작은 거 합치면은 큰 게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P가 돼야 되겠다, 이거고. 그리고 2번. 지금 P가 큰 거야. 큰 거, 작은 거 교집합. 그치? 작은 게 돼야지. 얘도 땡.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공집합이다. 뭔가 남는 게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이제 땡이다. 자, 그럼 답은 4, 5번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합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 P 합집합 Q의 여집합. 자,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 한번 좀 그려볼게.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렇게 그려주니까, 자, 먼저 P가 더 큰 거지. P, Q. 자, 지금 Q의 여집합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니까 Q의 여집합.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 Q의 여집합은 이 바깥의 부분이다. 바깥의 부분. 근데 이 빨간색이랑
이 P는 내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할까? 빨간색, 주황색 합치면은 전체 되는 거 맞지? 그치? 오케이. 4번도 맞다. 자, 그리고 5번을 있잖아. 저거 P의 여집합, 교집합, Q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P의 여집합, 교집합, Q가 자리를 바꿔서 Q 교집합, P 여집합을 쓸 수가 있고 이거는 교집합, 여집합? 그치. 앞에 거 그대로 가운데 바꿔 뒤에 거 뒤집어. 기억나니? 그럼 Q 빼기 P가 공집합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Q는 작은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그치 아무것도 안 남지 그치?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 되겠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5번은 맞는 설명이다 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명제의 두 번째 단어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